총리님, 어제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라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본 총리도 마실 수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본 총리도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총리께서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용기를. 저희 지역구가 안양인데 조개 칼국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장님이. 근데 해산물인 조개에서 소고기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 불안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획물에 있어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해역에도 그런 문제가 없었고 또 만약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의 수산물은 수입을 하지 않을 거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을 충족할 때 방류를 한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산물을 이쪽으로 소문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괴담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게 돌아서 한국 바다에도 오겠죠? 네, 4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어제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라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일본 총리도 마실 수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일본 총리까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도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대한민국 총리께서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용기를 부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약을 만들 때 임상을 하죠. 네.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때 그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먹은 우리 아이들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임상을 거친 적은 없죠, 지금. 임상을 거친 적은 없지만 그렇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는데 이게 30년 동안 축적되었을 때도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거는 지금의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방사선 양이 1mSv라는 단위로 됩니다. 그럼 이번에 방류하는 그것이 69개가 될지 64개가 될지 지금 도쿄전력은 69개를 해가지고 다 웹사이트에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종의 방사능 전환 계수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이 지금 일종의 베크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환 계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방사선 양이 1mSv가 되느냐 거기에 맞을 때 이것이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0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감시하고 잘 해가지고 다 이 기준이 지켜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축적된 그때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년 동안 축적이 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추계를 해봤어요. 그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00베크렐이죠. 지금 우리 기준도 100베크렐인데요. 생선을 좋아하는 분이 매일 200g씩 100베크렐에 해당하는 생선을 먹었을 때 그분이 1년에 축적 내지는 노출되는 것은 1mSv다. 그것은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거하고 같다. 이런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과학을 가지고 30년 뒤를 확신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매년 기준을 맞춰서 하면 우리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과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한 이유가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30년 뒤까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괴담과 선동이 지금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그것을 일본에 방류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태평양에다 방류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일본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 방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 어떻게 방류를 합니까? 해류에 방류를 해야 된다고 IAEA와 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기준을 지키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PPT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싼 게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의원님, 요 5가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실하게 검토를 저는 그 IAEA와 이런 기관들이 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셔가지고 2021년 4월에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됐을 때 그로부터 6일 뒤에 정의용 장관께서 국회에서 과학적 이런 기준을 지킨다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다가 해결하지 왜 다른 나라에다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아니,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5가지를. 아니 과학적 기준 필요 없이요. 아니, 제가 지키든지 말든지 일본 문제고. 제가요, 지금 5가지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5가지 중에선 3가지는요, 현재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규제도 있고 그 규제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공중에 하는 것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직 처리하기 전에 오염수라니까요. 그 오염수는 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기준을, 아니죠. 방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IAEA와 문재인 정부 그때 당국자와 우리가 결정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그 기준을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딴 방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글쎄요. 그래요. 우리가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과학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시죠. 네.